자요.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을 보시면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런 봐봐요. 세 번째 쪽 끝에 한번 봐봐요. 의예요.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고요.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요. 권리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법률 효과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자,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분 뒤에 한번 봐봐. 법률 효과,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이렇게 나와 있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 말을요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첫 시간 께 녹화가 안 돼가지고요. 야간에요. 첫 시간 것은 야간에 녹화를 해서 올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요 이렇게요. 갑과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하고요.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이 1억 원에 사라고 뭐라 한다?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승낙이죠. 승낙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법률 사실 이렇게 법률 사실이요. 그럼 이렇게 청약을 하고 이렇게 승낙을 하잖아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요건이 있으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고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죠.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고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률 효과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인행위라고 그랬죠. 원인. 이것을 뭐라 한다? 결과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봐봐요. 계약을 하죠.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죠.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그 다음에 등기 청구하고 대금 청구는 뭐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법률 사실이고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이고 법률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원인하고 결과예요. 이런 문제 가지고 있으면 아마 1번 문제가 이걸 거예요.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그럼 뭘 묻는 거예요? 항상 비교라고 그랬죠. 요건이 아닌 건 뭘 묻는다? 효과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건이 아닌 거 효과, 효과가 아닌 건 뭐다? 요건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방법을 무엇을 묻는지 알아야죠. 이런 문제 가지고 있으면 1번 한번 봐봐. 1번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다음 중 법률 요건이 아닌 거 그랬죠? 그럼 뭘 묻는 것이다? 법률 효과를 묻는 것이다 이 말이죠. 법률 효과를 뭐다? 등기 청구권, 대금 청구권이요. 혹시 거기에 있어요? 등기하고 대금하고 청구권 있어? 몇 번이죠?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묻는 것이고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법률 요건하고 법률 사실하고 법률 효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표시이고 법률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해가지고 청약을 뭐라 한다고? 법률 사실. 승낙을 뭐라 한다고? 법률 사실.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뭐가 이루어진다고? 법률 요건.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 법률 효과 이렇게. 법률 효과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응? 그럼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읽어.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읽어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법률 사실이 뭐예요? 청약과 승낙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져? 법률 요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이 된다. 결국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내가 말한 것처럼 이해하지 않아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게 하면 돼. 왜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법적 사고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은 그럼 뭐예요?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진다? 법률 요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죠.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죠. 구성 요소죠.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여기. 그럼 법률 요건은 뭐죠?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법률 효과는 뭐죠? 결과죠. 그럼 봐, 법률 효과는 뭐다? 결과죠. 뭐에 대한 결과? 원인. 어떤 원인? 법률 요건. 다시 읽어.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이런 말이죠. 그냥 읽으면 돼. 그 다음에요,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하고 원인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자, 법률 요건은요,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그럼 법률 효과 결과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를 빼, 똑같으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에는 A는 B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점수를 못 맞죠. A는 B라고 되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다 전체를 한번 볼까, 전체를 한번 볼까요? 자, 법률 요건을 먼저 봐야죠.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에 대한 뭐가 된다? 원인이다. 이렇게. 다시 법률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 이렇게. 됐죠? 굳이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돼. 왜 그림이 중요하냐? 그림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뭐가 중요하면 어떠한 형태의 글이 나오더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고요. 그러니까요, 법률 사실은 뭐다? 법률 사실은 뭐예요? 법률 효과에 대한 법률 효과의 원인인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다?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 말만 들어가면 돼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 됐죠? 지금 이제 구분했으면 이제 여기서요, 우리가 법률 효과에 대한 결과,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권리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응? 자, 그러면 이제는 뭘 본다? 여기 법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 이 법률 사실을 보기 전에 법률 요건을 먼저 봐. 법률 요건은 왜 그러냐? 법률 사실을 할 때 다시 보니까요, 여기 봐봐요.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원인에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법률의 규정. 자, 그럼 봐. 이러면 항상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어떻게 돼요? 비교가 되죠. 두 개가 비교가 되죠. 여기 봐봐. 법률 요건은 그러면 항상 내가 얘기했죠. 사람은 이렇게 보라고. 사람은 남자하고 뭐가 있다? 여자가 있다. 그러면 사람은 뭐다?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돼, 안 돼? 사람은 남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그랬을 때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그러면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 남자는 뭐죠? 남자? 남자는 뭐야? 남자는 사람이죠? 남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의 규정은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돼. 이렇게는 되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봐. 이 두 가지가 지금 비교되어 있죠? 그럼 법률 행위는 뭐예요? 법률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아닌 거예요. 법률 행위는 뭐라고? 법률의 규정이 아닌 거. 법률의 규정은 뭐예요? 법률 행위가 아닌 거죠. 비교니까. 남자는 뭐예요? 여자가 아닌 거. 여자는 남자가 아닌 거잖아요. 뭘 어렵게 생각을 해요? 이걸 보는 방법을 모르면 책을 볼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별의별 변명을 된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공부하는 방식이 똑바르면 돼요.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몫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 공부를 배우는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걸 배우면 그 다음부터 공부할 게 없잖아요.
자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을 뭐라고 한다? 법정이라고도 얘기해요. 법정. 법정. 법률 규정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법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여기 이제 처음으로 나오죠. 여기 의사표시. 저기 청약이 의사표시죠. 의사와 표시를 합해서 의사표시죠. 의사는 뭐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 결정이죠. 표시는 뭐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걸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이것은 뭐다? 먼저 단독행위가 있어.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합동행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합동행위. 단독,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있어. 그러면요, 이 단독행위는 또 상대방이 있는 것,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죠. 여러분 문제집 봐. 문제 보면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 혹시 문제 3번, 4번 정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2번, 3번이나? 뭐 2번, 3번 나왔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 두 가지가 지금 뭐로 됐어? 뭐로? 비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비교니까. 알겠죠? 여기 봐봐. 계약. 지금 계약 봤죠?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의 수가 몇 개라고? 몇 개라고? 한 개. 단독. 두 개. 계약.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 뭐다? 합동이. 이거 몇 개라고? 두 개. 두 개를 뭐라고? 계약이죠. 그럼 따라가. 쭉 따라가. 쭉 따라갔더니 여기 뭐 나온다? 계약이 나오네.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다? 두 개다. 이 말 아니에요. 몇 개? 두 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합동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단법에, 그러면 사단법인 설립행위예요. 사단이 뭐죠? 사람의 단체, 사람이 모여있는 거죠. 사단법인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지금 요즘 TV 보면 핸드볼 많이 하더라고요. 대한 핸드볼 협회 이렇게 있겠죠? 그럼 그걸 뭐라 한다?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한 명이요? 여러 명이요? 여러 명이죠? 각각의 균등하게요, 한 표씩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드는 거잖아요. 모여들어. 알겠죠?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것을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구심력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구심력이라고 그래요. 원심력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죠? 구심적이고 평행적으로, 평행적으로 각각 한 표씩을 가지고 모여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이것을 합동이다.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명이 딱 하나만 알면 되고, 합동행위는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두 가지만 딱 알면 돼. 그 다음에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다? 몇 개? 두 개죠. 두 개가 서로 대립해. 두 개가 대립을 해. 왜요? 이러면요,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이거 1,000원인데요? 100원만 깎아줘요. 밀당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밀당하는 것을 대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립한 것이 나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야 돼. 알겠죠? 여기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모이는 거죠.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선거권이, 선거 투표하는 거. 알겠죠?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다. 서울시장을 추천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때요? 서로가 어떻게 죠? 한 표씩을 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한다? 모이는 거죠. 모여.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단독은 의사표시가 몇 개요? 한 개죠. 이것을 뭐란다? 단독을 일방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상대방이 있고 없고죠? 상대방이 있는 것은 여러분요, 암기하죠? 그래서 추인하고요, 철회가 있고요, 면제하고 상계가 있고요, 동의가 있고요, 여기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가 있고요, 해지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추인하고 철회가 있고, 면제하고 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 해지,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 8가지는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면제는 누가 한다? 채권자가 하는 것이 면제죠? 채권자가 돈 갚지 마라. 퉁치자 상계라고 그랬죠? 상계는 누가 한다? 채무자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이 없는 것은요, 없는 것은 3가지. 먼저 유원,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뭐를 암기한다? 소유권,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점유권의 포기.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상속포기도 있어. 상속포기 알겠죠?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 이런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상대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봐봐. 시험에 보면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뭘 묻는다? 상대방 없는 것.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뭘 묻는다? 상대방 있는 것이 아닌 것.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다 암기하면 좋은데 당장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라도 둘 중에 하나를 암기하는 게 낫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 없는 것을 암기한다? 그러면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을 포기. 이런 봐봐. 이거 봐. 이게 점유예요. 점유. 잡고 있죠? 점유인데 포기는요. 손 떼면 포기죠. 상대방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물건 가져가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소유권 포기는 어떻게 하죠? 쓰레기 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상속은요. 상속 포기할 때 어디 한다? 그럼 법원에 가서 포기해요. 법원. 알죠? 법원은 나하고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재단법은 뭐지? 재단.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장학금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하는 얘기. 우리가 갤러리 화랑에 가면 뭐가 걸려 있어? 뭐죠? 벽에 사람이 걸려 있어요.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림이 걸려 있죠. 그림은 뭐예요? 그림은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재단은 재산의 단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물론 재단법인은 반드시 재단의 단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학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학술 모임이 있죠? 이런 것도 있어. 그런데요. 아무튼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자, 다시 암기. 자,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시작.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3개. 소유권, 점유권, 상속포기. 다시 시작. 소유권, 점유권, 상속포기. 이걸 뭐라 한다? 상대방 없는 것이다. 다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권, 점유권, 상속포기. 이것을 뭐라 한다? 상대방 없는 것.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상대방 있는 것 없는 것 이게 시험에 나온다. 비교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면 계약, 합동이 그런 것도 봐봐. 시험에 뭐라 하나? 다음 중에서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법률 행위가 아닌 것. 뭘 묻는다? 법률의 규정. 여기요. 사단법에는 합동행위니까 법률행위죠. 계약은 다 법률행위죠. 단독행위 이것도 다 뭐다? 다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가 아닌 것 그걸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법률 규정 봐봐요. 봐봐. 여기 봐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럼 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몇 개 있어야 돼? 몇 개? 한 개. 한 개를 뭐라 한다? 한 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불가결의 요소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필수, 불가결. 여기 1번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다시. 법률행위는 뭐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내가 아까 봐봐. 여기 봐봐. 남자는 사람이다. 이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여자도 있으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그러니까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요.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그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뭐냐?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법률 행위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요. 법률의 규정은 말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은 뭐가 없는 것이다? 의사표시가 없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의사표시가 없는 거죠. 법에 법률은 민법이죠. 민법. 규정은 뭐죠? 규정은 제 몇 조, 제 몇 조 이렇게. 이걸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민법 제 몇 조 이렇게. 자, 민법이요. 741조. 741조에 뭐가 있다? 부당이득이 있어. 부당이득. 그럼 부당이득은
민법 741조란 말이죠. 부당이득이.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법에 딱 나와 있어. 뭐라 나왔다?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 741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뭐죠? 봐봐. 법률상 원인. 계약도 없이 이 말이죠. 고용계약도 하지 않고 타인의 노무나 재산으로부터 자기는 이익을 얻고 타인은 우리가 뭐죠? 신안에 보면 뭐죠? 천일염 하는데 장애인들 데리다가 일시킨 사람들 있죠? 돈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자기는 돈 안 주고 돈 안 줬으면 자기는 이익이다 손이다? 이익이죠. 자기는 돈을 안 주면서 일을 시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노무로부터 자기는 이익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쳤죠.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요 학원으로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학원 수강료 내지 않고 학원 강의를 듣는다. 그리고 중간에요 그냥 간다. 그만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 강의 들었던 것만큼 수강료에서 공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연락이 안 돼버리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뭘 하고 있다?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 타죠. 탔는데 체크 않고 타가지고 몰래 내린 거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부터 자기는 뭘 얻었어? 이익을 얻고 상대방은 뭘 끼쳤어?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차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이득이다. 이런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당이득 암기하면 돼. 불법행위 750조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그 다음에 사무관리 이렇게. 그러면 사무관리가 뭐예요? 사무관리. 사무를 관리한다 이 말이지. 사무관리요. 그럼 여기 보면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이렇게. 사무관리는 봐봐. 원래는 우리 학원의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학원 직원 아니면 학원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데요. 학원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기 혼자 상담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한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들도 받고. 알겠죠? 그걸 뭐란다? 사무관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리의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무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없죠?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법률행위 항상 준이란 말이 붙으면 준이란 말이 붙으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준이란 말이 붙었다. 이 준이란 말이 붙었다는 것은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처럼 취급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법률행위처럼 이렇게. 우리 가끔 주변에 보면은 별로 잘 산 것 같지 않은데 보면은 아주 뭐든지 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저 사람은 저 재벌인 척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뭐란다? 준재벌. 재벌은 아닌데 재벌 행세를 하죠. 그걸 뭐라 한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준재벌에 해당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준이라고 그래. 준한다. 그래서 준법률행위, 준사무관리, 아니 준소비대차 이런 말이 있어. 준법률행위, 준소비대차. 그럼 준이란 말은 그것은 아닌데 이 말이죠. 그것처럼 취급한다. 이해됐죠? 법률행위는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법률행위는 아니니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지 뭐예요. 이해됐죠? 법률행위처럼 취급할 뿐이죠. 실제로는 법률행위가 아닌데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법률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불법행위는 뭐죠?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되죠. 그것을 불법행위다 이렇게. 그 정도만 하면 돼. 자 봐봐. 자 그럼 봐. 여기 시험에 이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항상 비교라고 그랬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는 눈으로 갖는 게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강의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라 나온다?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법률 행위가 아닌 것. 뭘 물어? 법률의 규정. 넷 중에 하나를 찾아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이 두 개 합해.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돼? 두 개를 합하면 법률 요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1번을 보면 뭐라 나왔죠?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문제가 그거죠? 그럼 법률가 아닌 건 이거 전체 중에서 아닌 것은 찾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전체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법률 효과는 딱 두 가지만 암기하면 된다. 등기청권, 대금청권. 그러니까 혹시 1번 답이요? 등기청권 아니면 대금청권 둘 중 하나가 정답일 거예요. 맞아요? 알겠죠? 왜요? 여기 봐 법률 효과는 등기청권이면 대금청권 두 개밖에 없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묻는지를
공부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선생님들이 그러죠. 내가 다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가르쳐 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 강의 어떤 선생님들 보면 이거 너무 어렵게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본다면 선생님한테요. 선생님 이번에 무슨 과목 어려웠어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 다 가르쳐 줬는데 그걸 왜 못 찾지? 이렇게. 그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알겠죠? 내가 가르쳐 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가르쳐 준 것을 흡수를 해서 여러분 거기서 소화하게끔 이렇게 먹이 소화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뭐 요구르트인가요? 뭐 이 발효까지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한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꼭 봐야 돼. 알겠죠? 이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닌가? 뭘 물어? 법률의 규정. 두 개를 묶으면 뭐가 된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아닌 건 뭐다? 법률 효과. 너무너무 간단하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를 더 봐. 의사표시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의사표시. 여러분, 의사표시가 뭐예요? 여러분 학원에 오셔가지고 항상 의사표시 하잖아요. 자기 생각 얘기하잖아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뭐예요? 응? 여기 봐봐. 여기 의사표시죠? 여기 의사표시죠? 뭐냐? 의사표시는 뭐죠? 갑이 의뢰한 사람한테 자기가 집을 1억 원에 내놨잖아요. 이거 왜 1억 원에 내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자기 집을 1억 원에 내놨어요? 왜 1억 원에 내놨어요? 자기가 1억 원에 판다고 말하려고 그래요?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1억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1억을 내는 이유가 뭐냐고. 이 사람은 1억을 받기 위해서, 1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의 궁극적 목적은 1억을 받는 것이지 계약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런 문구점 가면 1,000원 주면 계약서 10장 줘요. 오늘 저녁에 가서 남편하고 둘이 앉아서 쓰면 돼요. 계약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원 수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뭐냐? 누가? 표의자가 뭐한다? 원한다. 원한다. 다른 말로 뭐한다? 우욕한다. 원한다. 우욕한다. 우욕한다. 뭐를요? 뭐를 원하고 뭐를 우욕해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법률 효과를 원한다. 법률 효과를 우욕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의사표시는 누가? 표의자가. 표의자가 뭐한다? 원하는 것이다. 그대로 쓰면 돼. 원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우욕한다. 뭐를요? 법률 효과. 그럼 법률 효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가 뭐라고 그랬죠? 대금하고 또는 등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그대로 읽어. 여러분 내가 왜 그림을 자꾸 그리냐면 그림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 책이 읽혀. 알겠죠? 여기 봐. 그냥 의사표시 읽어. 누가? 표의자가 원한다.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걸 의사표시라고 한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것이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아무튼 이 말만 들어가면 다 그건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내가 계속 얘기해. 내가 말하는 대로 꼭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알겠죠? 왜냐하면 말을 앞뒤로 바꿀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용을. 이걸 우용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자,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는 누가? 표의자가 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엇을?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표의자가 효과를 의욕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법률 사실. 그래서 법률 사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여러분요 정리를 해야 돼요. 어디로 보시냐? 페이지요? 16페이지를 한번 봐봐. 여러분 16페이지 봤어요? 16페이지 봤어? 자, 맨 위에 의의봐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또는 수개 그 다음에 줄거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 이렇게 딱 거기까지. 자, 다시 법률행위는 뭐라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 그러니까 봐.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여기 나와 있는 글씨만 보고 만약에 암기하라고 하면 그걸 암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를 보라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최소한 하나. 최소한 한 개를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필수 불가결.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돼. 두 개나 두 개 이상이나 하나는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하나라도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왜?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은 어디에 속한다? 법률 요건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법률 요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률 요건 이렇게. 따라서요,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아까 뭐라고 했죠?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뭐가 나와? 법률 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 이 말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죠. 의사표시는 뭐다? 의사표시는 법률? 의사표시는 뭐라고? 법률 사실. 의사표시 줄고 네 번째 줄 법률 사실 줄고 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지금 16페이지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알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요 봐봐. 2번 봐봐. 2번 의사표시 관계 2번 해제 줄고. 그러면 해제는 뭐예요? 단독행위죠. 가니까 의사표시가 몇 개 계세요? 한 개. 두 번째 줄 계약 줄고요. 몇 개다? 두 개. 그래서 맨 끝에 줄고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일하지 않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일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면 단독행위 종류 봐봐. 그럼 단독행위로 돼 있어요? 단독행위를 뭐라고 한다? 일방이죠. 일방. 일방행위죠. 몇 개다? 그러면 의 봐봐. 행위자 한 사람이 한 개 딱 하기만. 한 개 의사표시 딱 하기. 그 다음에 그 옆에 봐봐.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은 불필요 딱 하기. 왜요? 단독이니까 나 혼자 얘기하면 모든 게 발생, 변경, 소멸이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자, 오른쪽 종류.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없는 동그라미. 그럼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은 뭐다? 상계, 동의, 철회,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됐죠. 자, 거기까지 줄고 상계, 면제, 상계, 동의, 철회,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딱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가면 두 번째 쪽 가운데 대리권 수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줄긋고 제한 물권의 포기 거기 줄긋고. 자, 그건 나중에 보고. 자, B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B에 B는요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 세 개를 한꺼번에 묶고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줄고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상속 포기 딱 이렇게. 소유권, 점유권, 상속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알겠죠? 그래서 특징 봐봐. 특징이에요. 두 번째 줄 끝에 봐봐.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허용 이렇게 허용된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그 다음에요 그 특징이에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봐봐. 위로 세 번째 가운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나요? 돼 있죠? 그 다음에요 맨 끝에 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채무 면제, 유언, 유종,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거기. 그럼 나중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 그럼 합동행위 한번 봐봐요. 합동행위는 뭐가 있다? 두 번째 줄 사단법인 설립행위.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돼. 두 번째 줄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됐죠 지금?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요 죄송한데 다시 앞으로 와. 14페이지. 이제 14페이지를 볼 거예요. 그럼 14페이지 보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봐. 지금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법률 요건에서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라는 말을 이제 어렴풋이 배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 사실을 보는 거예요. 법률 사실. 그래서 법률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보면 다 암기할 필요 없어. 지금부터 아시겠죠? 자, 봐봐요.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이렇게. 법률 사실은요. 일단 이건 알아야 돼. 내가 알아는 것만 알면 돼. 용태하고요. 사건 이렇게. 용태가 뭐죠? 용태 참 어려운 말이죠. 용태는 인간의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이 뭐죠? 태양은 여러분요 분류한다 이 말이에요. 분류한다, 나눈다.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고 또 여자도요 뭐가 있죠? 애기 갓난 아이가 있고 유치원생이 있고
그다음에 소녀가 있고 뭐죠? 숙녀가 있고 여학생이 있고 나누잖아요. 이것을 용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용태 이렇게. 그럼 봐. 여기 사건이 뭐죠? 사건.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보라고. 공부하는 게 주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용태라고 그랬죠? 그럼 사건이 뭐냐고. 용태가 뭐라고 했어? 인간의 정신 작용에 따른 태양이라고 그랬죠? 그럼 사건은 뭐예요? 아니 비교하니까 사건은 용태가 아닌 것이니까 정신 작용에 따른 것이 아닌 것이죠. 뭘 어렵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 정신 작용에 의하지 않는 이렇게 나왔어. 정신 작용에 의하지 않는. 그럼 뭘 묻는다? 사건을 묻는다. 우리 사건 교통사고 그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봐봐. 우리가 이제 법적인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인 거. 그 법적인 모든 생각들을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법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분류로 내놨다 용태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적인 생각과 관계가 없는 걸 뭐라 한다? 사건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건은 뭐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용태죠. 용태는요 뭐가 있다? 여기서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가 있고요. 여기요 내부적 용태가 있는데 내부적 용태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되냐? 내부적 용태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냐? 선의하고 악의가 중요해요. 선의하고 악의. 우리가 선의, 앞으로 이제 우리 민법 선의는 뭐를 모른다. 뭘 모르면 선의예요. 알겠죠? 지금 강의를 딱 들었는데요. 나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 사람 선의예요. 알겠죠? 뭐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악이라고 하는 거야. 뭘 알고 있다. 오늘 강의 시간이 뭐다? 민법이죠? 민법의 강의 시간을 알고 있으면 악이라고 그래. 오늘 민법 강의가 모르고 온 사람 있죠? 엉뚱 책 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형법에서는 선이 그러면 착한 사람이죠. 악인은 죽일 놈이죠. 민법에서는 선이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요?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겠죠? 공부를 저분은 공부를 해도 선이야. 이러면 골치 아프죠. 알겠죠?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뭐가 돼야 돼? 악의가 돼야죠. 이해됐나요 지금? 우리 민법에서 악의는 뭐다? 나쁜 사람이다. OX. X. 민법에서 악의는 무슨 사실을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악의. 모르고 있다? 선의. 여러분 지금 9명 이하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악의. 모르면 선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요 절에 있다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가끔요. 알겠죠? 그럼 그 사람보다 선의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선의하고 악이란 말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선의하고 악의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것만 하면 돼. 다시 선의하고 악의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 내부적 외부적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봐봐. 용태가 뭐라고 했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그랬죠? 용태를 원한다고 밖으로 드러내. 밖으로. 그걸 뭐란다?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행위. 그래서 용태는요 여기는 뭐다? 적법행위가 있고요 적법행위가 있고 뭐가 있어? 여기요 위법행위가 있어요. 잘 봐봐. 여기 위법한 것은요 딱 우리 민법이 두 가지가 있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불법행위. 우리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는요 전 시간에 호의동승에서 배웠는데 알겠죠?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적법행위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위법이라고. 위법이 아닌 걸 적법이죠. 이제 이 적법행위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만 보면 돼. 자, 봐. 선이냐 악이냐는 그것은 뭐다?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알고 있다. 법률 사실이다. 이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는 위법행위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 이것 빼고는 다 뭐라고? 적법행위라고. 그 다음에 사건. 사건은 뭐가 아니라고? 용태가 아니라고. 용태는 뭐라고? 정신작용이 아니라고. 그럼 여기 정신작용 관계없는 게 시간이죠. 시간의 경과. 시간. 여러분요 취득시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소멸시효. 이렇게. 취득시효, 소멸시효. 여러분요 소멸시효는 뭐죠? 돈 빌려줬는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10년이라는 시간은요 내 생각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이 달력의 기준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뒤에 지금 시계 있죠? 저 시계 배터리 뽑아봐. 그러면 시계가
시계가 멈춘 거지 시간이 멈춘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저렇게 내 생각과 관계가 없이 자기 주관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걸 용태로 뭐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생과 사망. 출생하고 사망한 거죠. 오늘 날씨가 좀 좋네요. 그러니까 아기가요, 원래는 2, 3일 있다가 태어나야 되는데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한 거 보니까, 엄마가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오늘 낳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얘가요, 엄마가 10개월 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했는데요. 하루 정도는 내가 효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3일 뒤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그냥 나가지 뭐. 해가지고 이틀 갑을 해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자기 생각과 관계없는 것. 그걸 뭐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시간이 흘러가는 것, 이것은 내 개인적인 사고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건. 사건은 뭐다? 뭐가 아닌 것? 정신작용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선의와 악의는 뭐에 속한다? 법률, 사실. 선의는 뭐다? 모른다. 악의는 뭐다? 알고 있다. 위법행위는 뭐가 있다? 채무, 불행하고 불법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적법행위는 딱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뭐다?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준법률행위. 그럼 아까 얘기했는데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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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까 뭐라고 한다? 아닌 것을 법률행위가 아닌 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왜 내 얼굴을 쳐다보는 거야? 저기 한번 봐봐. 네 양심 있으면. 법률행위가 아닌 걸 뭐라고 그래?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죠. 법률의 규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준법률행위가 들어있죠.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어디에 들어있다?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은 뭐하고 비교가 된다? 법률행위.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률요건. 법률요건은 뭐라고 한다? 원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효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봐. 준법률행위 갖고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먼저 해요.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가 있고요. 표현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행위가 있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요, 사실행위란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대리에 가면. 그러면 사실을 먼저 봐봐. 얘가 봐봐. 얘가 봐봐. 얘는 뭐라고? 표현이죠. 그러면 사실은 뭐죠? 사실은 뭐예요? 표현이 아닌 거지 뭐예요? 표현이 아닌 거. 진짜라니까요? 그래, 아닐 비자, 비표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행위를. 그렇다니까 항상 믿어. 알겠죠? 표현행위는 뭐라고? 표현행위 아닌 걸 비표현. 비표현으로 뭐라고? 사실행위.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죠. 사실은요, 순수 사실행위. 그 다음에 혼합 사실행위 있는데, 나도 왜 이런 것을 구별하는지 모르겠어. 알겠죠? 뭐 이것은요, 그냥 구별되어 있으니까요. 암기에 그냥. 순수한 게 뭐죠? 순수하다. 이런 봐봐. 순수하다. 순수는 뭐가 가장 순수하죠? 우리가 청국장. 봐. 주, 가, 발명. 이렇게. 매주가 발명. 그럼 매주가 발명이고 한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뭐예요? 매주. 청국장 아니에요. 청국장. 매주가 발명. 혼합 뭐죠? 혼합은 사보. 그럼 사보할 때 있잖아요. 사보할 때 선물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보한테. 여러분, 나중에 시험 합격했어. 그러면 다 사보한테 선물하고 내가 1년 내내 강의했는데, 선물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사보한테 선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혼합.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딱 가져와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가져왔어. 그럼 어떡할 거야? 선물은 뭐니 해도 종합 선물 세트가 짱이에요. 거기는 껌도 들어있고, 다른 크래커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으니까, 내 입에 하나도 맞는 게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니 해도 종합 선물 세트, 혼합 선물 세트가 짱이다. 다시. 사부한테 선물할 때 어떻게 한다고? 혼합한다. 매주가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뭐라고? 청국장. 자, 지금부터 매작물 발견이에요. 매작물. 그럼 매작물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고분 같은 건 매작물이라고 그랬죠? 주소. 그럼 주소 설정하죠? 그 다음에 가공 뭐 이런 거 물건 만드는 거. 가공. 그 다음에 발명. 특허 발명. 그러니까요, 이것을 줄여가지고, 이건 왜 그러냐면, 중요하지 않는데, 가끔 책에 여기저기서 나와. 그럼 여기저기서 나오면 이게 뭐냐고 따지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냥요,
매주가 발명을 뭐라 한다? 혼합이다. 그럼 내가 얘기할 거예요. 매작물 발견하는 거, 주소 같은 거 설정하는 거, 가공, 물건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발명, 그걸 사실행이다. 무슨 사실이다? 순수 사실이다. 혼합은요, 사무관리. 아까 우리 했었는데, 사무관리. 우리 지금 학원 누가 좀 봐주는 거,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부부가 동거하는 거. 부부가 동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인의 의사도 없이 동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첩이라 하지 뭐라고 그래요? 알겠죠? 혼인의 의사도 없는 것이 나마다 첩이지 뭐예요? 혼인의 의사는 있는데 혼인 신고가 안 됐어? 그걸 사실혼이라고 해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 신고도 돼 있는데 같이 자? 그걸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혼인 신고만 돼 있으면 안 돼. 혼인의 의사, 다른 말로 동거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요, 부부가 동거하지 않고 별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선점, 무주물, 산에 있는 산토끼 먼저 잡는 사람이 주인이죠. 선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 유실물 누가 잃어버린 물건 습득하는 거. 자, 그러면요 다시 그냥 몰라도 돼. 그냥요 순수 그러면 매조가 발명, 혼합 그러면 사부 선물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좀 말이 금방 익숙하게 돼. 사부한테 선물할 때 어떻게 한다고? 혼합, 사무관리, 부부 동거, 선 먼저 잡는 사람, 산토끼, 선점, 물, 유실물 습득. 다시 사부 선물은 뭐라고? 혼합. 그 다음에 순수는 뭐라고? 매작물 발견, 주소, 가공 물건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발명, 매주가 발명, 순수하다. 그래서 순수한 것과 혼합이 있다. 순수는 뭐다? 매주 청국장 생각해. 순수, 매주가 발명, 혼합은 뭐다? 사부한테 선물할 때 사부 선물, 혼합이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봐. 이제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대리가 인정되는데 이렇게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가 있어. 의사의 통지를 먼저 알린다는 거죠.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렇죠? 의사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한 것을. 그 다음에 뭐다?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감정의 표시. 감정은 뭐가 있죠? 용서는 대리할 수 있어 없어? 용서? 우리 그러죠. 친구가 내가 와가지고 야, 너 누구하고 친하다며? 야, 그놈 진짜 못됐더라고 막 얘기해. 그럼 친구가 뭐라 하죠? 야, 걔 그럴 리가 안 되는데 너한테 그러니 큰 실수를 했니? 야, 내가 너한테 용서를 빈다. 걔 이해 좀 해주라.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우리 친구가 뭐라죠? 야, 네가 뭔데 용서하냐고. 알겠죠? 너가 뭔데 사과하냐?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용서를 얘기해. 이건 필요 중요하잖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요, 내가 지금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법률행위를 봐, 법률행위. 저 법률행위 볼까요? 저기. 법률행위. 단독만 봐, 단독을 딱 보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단독행위를 보라고. 그럼 여기 뭐가 있죠? 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요? 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철회가 있고, 뭐 동의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상대방 있는 것은요, 유언이 있고, 유증이 있고, 재단법이 설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면, 여기 재단법인 말고 여기 다 봐. 글자가 다 몇 글자씩이에요? 두 단어죠, 두 단어. 동의 이렇게. 두 단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의사의 통지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냐 절대로 중요하잖아. D가요, 최고.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앞에가 무슨 말이 있냐 절대로 중요하잖아. 통지, 승인, 승낙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뒤에가 이런 말이 있잖아.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령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최고 한번 볼까요?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 그러니까 앞에는 중요하잖아. 맨 끝에 글자를 봐. 그럼 뭐로 나온다? 최고란 말이 나와.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거절권, 거절. 앞에가 중요하잖아. 여기 앞에가 중요하잖아. 채권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이렇게. 채무의 승인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요. 앞에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뒤에가 최고 거절, 통지, 승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말한다. 표현행위, 준법령이죠. 그럼 봐봐. 여기도 다 두 단어, 여기도 다 두 단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 글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럼 봐.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했죠. 비교.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다?
준법률행위를 묻는다 이 말이죠. 근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주로 나오지 않고 의사표시가 아닌 것 이렇게. 의사표시가 아닌 건 뭐예요?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가 아닌 건 뭘 물어요? 의사표시. 그래서 다음 중에서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 1, 2, 3, 4, 5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앞에가 무슨 말이 나올 거예요. 그거 읽으면 절대로 안 돼. 항상 맨 끝에를 딱 본다. 취소인지 해제인지 면제인지 상계인지 알겠죠? 통지인지 승해인지 승낙인지 무슨 말이겠죠? 이런 문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이런 문제를 보면 의사표시인 것은 준법령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있어. 그러면 뭘 어떻게 읽는다?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그러면 뭘 묻는 것이다? 준법률행위. 이해됐나요 지금?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다? 의사표시를 묻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1번 최고, 2번 거절, 3번 통지, 4번 승인, 5번에 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걸 뭘 묻는 건지 이게 글자를 따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큰일 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준법령에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인데 실제로 뭐가 중요하다? 표현. 표현은 뭐냐? 준법령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법률의 규정, 법에 규정되어 있죠? 법에 규정되는 것을 내가 표현한다. 내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알려준다 상대방한테. 그걸 통지라 하죠.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상대방한테 알려줘. 그걸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뭐가 아니다? 법률 행위가 아니다.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다. 그 법에 규정되는 것을 알리는 것을 통지라고 한다. 통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사의 통지, 하나는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의사의 통지는 뭐다? 맨 뒤가 무슨 말이 있으면 된다? 최고 거절. 그래서 저는 그냥 의사의 통지는 뭐냐? 의체거, 최고 거절. 그냥 왜냐면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의체거. 근데 어떤 학생이요 저한테 얘기했어. 그렇게 암기하면 안 되고 자기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암기 안 돼. 뭐 그렇게 하든지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대요. 알겠죠? 그 친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의체거 그랬더니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뒤에가 최고란 말과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 준 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관념의 통지죠. 관념의 통지를 우리는 봐봐. 관통상을 입었다. 관통승인데 관통상을 입었다. 이러면요 우리가 영 같은 거 보면 총 맞죠? 총 맞으면 어때요? 총알이 뚫고 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 관통상을 입었다 가죠? 그 관통상 이렇게 하면 돼요.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낙. 관통상인데 관통상인데 상하지 말고 그냥 관통상이라고 말하고 쓸 때는 어떻게 한다? 승으로 쓰면 돼. 알겠죠? 관통상을 입었다.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 의사의 통지는요? 의사의 통지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의체거. 관통상, 의체거, 관통상.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뭐가 아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니다. 아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요 그 문제 보면은 7번, 8번이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의 7번, 8번이 그렇게 나와.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문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 봐. 그 문제를 일단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고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배웠다고 암기하면 뭐 하겠어요? 암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가 중요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나냐? 예전에는요 다음 주에서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 의사의 통지 그래서 의사의 통지 그러니까 통지, 관념의 통지 그래서 최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아주 그건 고전적인 문제예요. 요즘은 거의 그렇게 나오지 않고 요즘은 그냥 크게 보죠. 이것을 크게. 그래서 크게 봐. 이 전체가 아닌 것. 그러면 이 전체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아닌 것, 준법령위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 의사표시다 이렇게. 책을 한번 볼까요? 자 14쪽을 한번 봐봐요.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죠.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 적법행위,
그 중에서 법률 행위하고 준법률 행위가 가장 중요해. 알겠죠? 법률 행위는 뭐죠? 법률 행위는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 의사표시 하나이면 뭐?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는요?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죠. 법률 행위가 아니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 그래서 법률적 행위죠. 준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알겠죠? 법에 규정된다. 표현 행위가 있죠. 오른쪽 봐봐. 오른쪽 박스 봐봐. 의사의 통지라고 나와 있죠. 의사의 통지죠. 그 밑에 써. 의사의 통지 밑에다가 최고 쓰고 거절 써봐. 최고 거절 써봐. 박스에 보면 의사의 통지 돼 있잖아. 오른쪽 페이지에 최고 거절 써봐. 썼어요? 의사의 통지란 말은 항상 최고란 말과 뒤에가 거절의 말이 있어요. 뒤에가 앞에가 아니고. 그럼 봐봐. 각종 최고 그래서 15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동그라미 촉구를 원래는 이 촉구가 최고로 해요. 최고인데 여러분 봐봐. 우리가 최고장 보낸다 그러지 촉구장 보낸단 말 하지 않잖아요. 근데 국가가 웃긴 국가죠. 최고란 말이 어렵다. 법률 용어가. 그래서 그 최고란 말을 촉구로 바꾼 거예요. 최고란 말이 국민들이 알아듣기에 어렵다고. 나는 촉구가 102번 어려워.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다 최고장이라고 알지. 그냥 이게 책상 앞에서 앉아서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뭐 찾다 보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이죠. 아니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우리 최고장 받았냐? 야, 너 최고장 왔던데? 이렇게 얘기하지. 너 혹시 촉구장 받았니? 이런 말 해요? 그거 안 하잖아요. 아무튼 최고였는데 그걸 촉구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뭐 촉구다마도 아니고. 알겠죠? 촉구할 권리다. 그러니까 앞에가 뭐예요? 중요하잖아. 뒤에가 무슨 말이 있으면 촉구. 다른 말로 최고. 봐봐. 131조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거기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최고권.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한다? 다음 중에서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앞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맨 뒤에가 최고권이 중요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밑에 좀 보면 최고 또 거절이라는 거 나오겠죠? 거절 이렇게 거절권 이렇게 각종의 거절 그랬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거절권이 중요하다고. 이해됐죠? 자, 관념의 통지는요, 통지, 승인, 승낙 이렇게 통지, 관통상을 입었다. 통지, 승인, 승낙, 관통상을 입었다.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의체가 관통상을 입었다. 관통상. 앞에 봐봐. 사원총회 소집 중요하지 않다고. 맨 뒤에 무슨 말이 있어? 통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채무 중요하지 않다고. 뭐가 중요해? 승인. 채권 양도의 통지 줄국거 승낙 줄국거. 알겠죠? 통지나 승낙이 중요하지 앞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가 봐봐. 앞에가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더 이상 보면 볼 필요가 의미가 없어. 뭐가 중요하다? 맨 끝에 무슨 말이 나오면 통지, 승인,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관념의 통지로서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 행위. 이렇게 준법률 행위는 뭐하고 비교된다? 의사표시. 이렇게 의사표시는 수가 한 개이면 뭐다?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이렇게 지금 내가 105번 얘기했죠. 암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표현행위. 봐봐. 표현이 아닌 거 비잖아요. 그건 똑같잖아요. 표현이 아닌 거 비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사실은요, 순수에다가요, 매작물 발견의 매, 동그라미, 주소의 설정의 주, 가공의 가, 특허법상 발명의 발명, 이렇게 매, 주, 가, 발명, 이렇게. 혼합은요, 사무 관리할 때 사, 부부에 동거할 때 부, 무주물 선점할 때 선, 유실 물 습득할 때 물, 유실 물 습득할 때 물. 그 다음에 변제 출하는 거죠. 변제. 가끔 한번 다른 국가고시에 딱 한 번 나와서 변제. 그런데 봐봐. 여기 뭐죠? 사부 선물. 사부로 선물하려면 돈 빌려서 해야 되니까요. 사부로 선물하고 나서 변제해야 된다. 알겠죠? 사부 선물 변제. 사부한테 선물하고 변제한다. 알겠죠? 응?
또는 변제를 목적으로 사부한테 선물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혼합 사실행위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자, 그 밑에 보면 위법행위 봐봐. 위법행위 줄먹어. 불법행위 채무불행 딱 거기만 줄고. 그 다음에 내부적 용토는 다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여기 보면 관념적 용토 봐봐. 첫 번째 줄 처음에 악이 줄고 악이 관념적 용토에 보면 여기 악이 돼 있죠? 써 거기 알고 있다. 악의에다가 알고 있다. 정당한 대리란 신뢰 바로 옆에 보면 선이면 그때 선이 돼 있죠? 모른다 이렇게 모른다. 그래서 이 악의하고 선의는 둘 다 어디에 속한다? 어디에 속해? 법률 사실에 속한다.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 그 다음에 2번 사건은 줄고 정신작용에 의거하지 않는 거기만.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다? 바로 옆에 봐봐. 시간, 시효의 기간, 제척 기간의 경과. 여기 시간.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시간의 경과 이렇게. 죽고 사는 것도 다 사건이죠.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봐봐. 이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뭘 보는 거죠? 지금요, 여러분 첫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엄청난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요, 민법에서 이제 가장 지금 이런 것들은 당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책의 앞부분에 나와 있으면 어떡하라고? 하고 가야죠. 이걸 또 빼놓고 오면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째 시간하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에 속하죠. 왜냐하면 민법의 전체를 알고 나서 봐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공부하고 보면은 11월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뭐 그게 그렇게요? 크게요? 거부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었던 말들이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거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여기까지가 법률 행위죠. 여기는 법률 사실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 뭘 배웠죠? 권리 변동이라는 것을 배웠죠. 이 세 가지가요 민법 총칙에서 하나의 축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채권법하면서 물권법 계속해서 이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그때부터 이제 봐봐. 지금 우리가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했던 것도 있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다음 강의할 때 내가 계속해서 이걸 얘기해요. 그것은 이거다. 그것은 이거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자꾸 소환을 시켜서 연결을 시킬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7페이지요. 17페이지 보면은 거기 뭐라 하죠? 의무 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 나왔죠? 이게 이제 법률행위 종류인데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요. 법률행위의 요건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여기까지를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우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